이번 WWDC 2021은 먼저 주무신 분들이 승자였네요. 여러분, 기아 반갑습니다. 기술전TV 기술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거의 한 새벽 4시인데 WWDC가 새벽 2시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일단 새로운 제품 맥북이라든가 아이패드 이런 거에 대한 발표는 없었고요. 주로 OS에 관한 발표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WWDC가 애초에 좀 약간 소프트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만한 게 별로 없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약간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좀 약간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개된 거는 iOS 15이었습니다. 이 iOS 15에서 그나마 조금 약간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 페이스타임이었어요.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전만 하더라도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서로 호환이 안 됐었는데 이번 페이스타임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드로이드와도 이렇게 호환이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줌에서 지원하는 상당 기능들, 예를 들어서 화면 공유라던가 아니면은 그 음악 공유 그리고 영상 공유 같은 그런 좀 약간 멀티미디어적인 기능들이 더 강화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타임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애플이 이번에 페이스타임을 줌처럼 이렇게 강화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약간 비대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준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약간 페이스타임의 좀 신기한 기능 중에 하나가 주변 상황이 시끄러울 때 나의 목소리만 더 증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노이즈 캔슬링과 비슷한 기능을 좀 제공한다는 게 꽤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아이메시지가 예전보다 또 강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아이메시지를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좀 약간 인상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라이브 텍스트라는 기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다 같이 회의를 할 때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글자를 쩌저작 쳤는데 이 글자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통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진이기 때문에 텍스트화를 시켜서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번에는 애플이 iOS 15에 라이브 텍스트라는 기능을 추가를 해서 화이트보드에 적힌 글자를 사진으로 찍으면은 텍스트화를 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당장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이전에 찍어둔 사진에도 적용이 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찍어놨다면 그 식당에 있는 글자들을 텍스트화 시켜서 나중에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 밑에 있는 전화번호를 또 텍스트화 시켜서 연락을 바로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등의 그런 부가 기능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쓸모있는 기능 같진 않아요. 왜냐면 지원하는 언어에서 우리나라는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좀 약간 인상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애플 월렛이라는 그런 앱이었는데 사실 애플 월렛 예전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애플페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한 앱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번에 또 애플 월렛을 통해서 신분증을 또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많이 부럽네요. 그 외에 날씨 앱, 애플 지도 이런 기능들이 더 강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고 애플 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스킵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어팟에 좀 약간 신기한 기능이 살짝 생겼어요. 바로 알람 읽어주기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이폰에서 오는 앱들을 이 에어팟이 직접 제 귀에 읽어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된 겁니다. 갤럭시 버즈라든가 버즈 프로에는 좀 약간 비슷한 기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팟에도 이런 비슷한 기능이 추가가 돼서 개인적으로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에어팟도 블루투스를 활용을 해서 찾기 기능이 더 강화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애플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도 유명무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부터 아이패드 OS 15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패드 OS 15에 가장 많은 기대를 했는데 좀 죽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기존의 아이폰, 그러니까 iOS 14에도 적용됐던 위젯 기능이 아이패드 OS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다만 좀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아이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화면들을 이제 담을 수 있게 되었고요. 다양한 앱을 라이브러리에 바로바로 구성을 해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앱 독이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안 쓰는 앱들이라든가 자주 쓰는 앱들을 따로 선별을 해서 하나의 독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앱 서랍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아이패드에서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꽤 나름 유용하다고 느꼈던 기능인데 아이패드에도 적용이 되니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멀티태스킹도 예전보다 더 강화가 돼서 예전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앱을 실행하고 있는데 다른 앱을 켜고 싶어요. 그러면 근데 그게 독에 있는 것만 새로 바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홈화면으로 나가서 앱 라이브러리에 있는 앱 실행시키고 독에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이 앱이 스플릿된 상태에서 홈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서 홈화면에서 앱을 찾아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반가운 기능이네요. 그리고 빠른 메모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가 있으면 아이패드 구석을 이렇게 쓸어 올려서 메모 앱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인데요. 개인적으로 근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S펜을 이렇게 클릭하기만 하면은 바로 메모장이 실행이 되는데 아이패드는 어찌됐든 화면 잠금을 해제하고 화면을 쓸어 올려서 메모장을 실행시켜야 되다 보니까 노트에 비해서 조금 약간 즉각적인 메모가 아직은 좀 힘든 게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이걸 좀 애플 펜슬에 추가시켜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통한 앱 제작이 이전보다 더 강화가 되어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바로바로 엑스코드 빌드를 진행하고 그리고 앱스토어에 업로드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좀 약간 개발자 친화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외에도 뭐 개인정보 강화, 아이클라우드, 건강에 워치OS 8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살펴볼 만한 게 워치OS 8입니다. 워치OS 8은 꽤 나름 재미있는 워치페이스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요. 바로 사진을 찍어서 인물 모드를 설정을 해놓고 제 인물 모드를 한 사진을 워치페이스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물 모드를 찍게 되면은 제 얼굴과 배경이 분리가 되겠죠. 배경과 제 얼굴 사이에 이렇게 시계 아이콘을 갖다 넣어서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의 그런 워치페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워치OS에서 좀 뭔가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맥OS입니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맥OS 이름은 맥OS 몬트레이입니다. 예전보다 연속성, 그러니까 애플 기기 간의 연속성을 더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신기하게 느꼈던 기능은 맥북이 있다라고 하면은 맥북 옆에 바로 아이패드를 두고 맥북의 트랙패드와 키보드로 아이패드를 제어할 수 있는 굉장히 신박한 기능이었는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이게 사이드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맥의 화면을 단순히 아이패드에 미러링 하거나 혹은 확장해주는 기능만 있었는데 이제는 맥북이나 뭐 맥에 있는 키보드랑 트랙패드로 아이패드를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데스 더 나아가서 아이패드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맥으로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이게 개인적으로 진짜 센세이션했어요. 요새 뭐 갤럭시도 그렇고 다른 제조사들도 연동성 많이 강조하는데 이런 연동성은 개인적으로 정말 신박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발표에서 제일 신기하다 싶었던 거는 이 기능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게 더 대단한 것은 2개의 기기뿐만 아니라 3개의 기기에서 연동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한 대 두고 맥북, 아이맥 이렇게 옮겨가면서 조작도 하고 파일도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대박인 거죠. 그리고 에어플레이 투 맥이라고 해서 아이패드라든가 아이폰에 있는 화면을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맥이라든가 맥북에 바로 미러링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맥에도 아이폰 유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축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축어 지정을 해서 약간 좀 매크로처럼 뭐 다양한 앱들이라든가 실행들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이번 WWDC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다 싶은 부분을 꼽으라면 저는 이 맥OS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사파리 같은 경우에도 이전보다 확실히 달라진 인터페이스와 더 깔끔해진 화면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근데 깔끔해지다 못해 뭔가 좀 핵심적인 기능들을 많이 뺐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좀 약간 OS가 업데이트 되고 나서 한번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벽 2시부터 거의 새벽 4시까지 장장 2시간 동안 이어진 WWDC 2022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솔직히 대부분의 발표 내용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막 그렇게 큰 변화들은 없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드웨어의 소개가 없었던 것도 아쉽고 뭔가 좀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WWDC 2021은 먼저 주무신 분들이 승자였네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애플 WWDC 2021 요약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전TV의 기술전이었습니다. 그럼 전자제품 모두 잘 쓰세요.